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절대로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없다. 왜? 폭등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폭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대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시세가 크게 상승했다는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수요가 폭증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정말 정상적인 화폐 가치 때문이냐? 실제로 화폐로 통용이 된다 그러면 월급 같은 거 있잖아요. 월급이나 기업의 글로벌 기업들의 물건을 사고 파는, 이건 2번도 아니죠. 자, 1, 2번은 아닌 겁니다. 자,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이유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투기의 목적인 거래용으로 보유고가 폭증한 것은 아닌가. 가상화폐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세 포탈과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중 장부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국세청이나 이런 시스템, 제도적 장치, 컴퓨터의 발전, 방법은 차명 계좌다. 이렇게 차명 계좌로 갔더니 또 어떤 게 생겼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했고요. 한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서 명단을 다 뿌렸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기업인들부터 해서 정치인들 이 계좌까지 다 드러났어요. 전 세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범죄 은닉 재산 그리고 조세 포탈 뭐 이런 법적인 어떤 조항에서는 이제는 이게 합법화가 아니에요. 이제 스위스 은행으로 돈을 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차명 계좌는 과거에 금융 실명제가 있기 전이죠. 이 차명 계좌하고 스위스 은행을 사용했었는데 금융 실명제가 오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금 거의 다 회수고 그 다음에 20년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나오니까 전 세계 조세 피난처라는 작은 섬나라들,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서류상에 존재하는 이 수십만 개의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까발려졌고요. 이것도 안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얘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갔다.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언제부터 왜 폭락을 했냐 딱 보면 딱 제가 제 지인들 중에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요번 2017년 10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몽창 팔아라. 저희 형도 실제로 매도를 했어요. 이 폭락을 해버렸는데 거의 70%, 마이너스 70%에서 거의 뭐 마이너스 90%까지 폭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떤 구글 문서를 전 주식 뭐 투자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8월 때 나왔어요. 2018년 2월 27일자에 결국에는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지만 초안은 넘어가 있지만 거기에 의결을 못했어요. 의제를 다루지도 못하고 그냥 등재만 해놨습니다. 지금 등재를 해놨는데 최근에 갑자기 다시 시작합니다. 무역 분쟁이 거의 끝나가니까 다시 2020년 지금 1월달부터 3월달, 3월 9일자 이때 다시 OECD가 뭔가가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가나 금 뭐 이런 게 다 무너지니까 채권도 무너지니까 비트코인도 무너질 거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는 누가 했냐? 어떤 부분에서 했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사람들. 그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세금을 어떤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에 세금이 있긴 해요. 뭐 각국 기준법이 다 다르게 있는데 한국은 없어요. 아직까지 한국은 없습니다. 법에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어요. 이게 올해 안에 상정 통과가 목표고요. 세금을 다 내게 돼 있고 이제 익명성이 사라집니다. 익명성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수사를 했더니 실제로 여기 비트코인에 150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게 익명성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처벌을 하기가 곤란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익명성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거의 뭐예요? 조세 포탈법에 이제 적주촉이 돼서 거의 20년형을 받는 그런 게 되겠죠. 이거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요? 큰 손들이 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제 지인분 중에 비트코인으로 2017년도에 뭐 좀 까내려갈 때 급락하는 패턴 때문에 매도한 물량만 1100억이라고 합니다. 익명성도 안 되고 세금 이것 때문에 이걸 전량 다 매도했다. 법이 바뀌니까. 그리고 30억, 50억 갖고 그냥 차트 매매만 하고 있다. 자,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범죄 자금. 그래서 자금 세탁, 조세 포탈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불가능해지는 순간 이 큰 손들 있잖아. 150억 뭐 그 몇백억씩 들어가 있는 기업체 탈출을 할 겁니다. 자, 자금 세탁법과 조세 포탈죄는 중범죄에 속하고요. 독일은 종신형입니다. 미국은 뭐 실제로 판례를 보면 50년형, 120년형 받은 무기징역도 다수 존재하고요. 실제로 웨슬리 스나이프스 그 영화 배우 있죠. 블레이드의 주인공 6년형 실형을 받고 6년형을 다 끝까지 풀로 채우고 지금 나와서 하고 있죠. 자, 한국은 20년형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왜 뜬금없이 OECD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안건에 상정했을까요? 왜 뜬금없이? 자, OECD가 뭐하는 기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OECD라는 거는 금융 안전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금융 경제 부분의 유엔 같은 경찰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할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강한 기구예요. 무역 규제 이게 여기서 만장일치제인데 거기에서 만장일치 통과됐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무역 규제를 해버립니다. EU 같은 데는 수출이 안 돼. 이 OECD의 어떤 그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OECD 기준 안에서 미흡하게 되면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는 아예 수입을 안 받아줍니다. 2020년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 여기 보시면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 부과 빗썸 불복 심판 청구했는데 이거 안 될 가능성이 세금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안 내냐? 그거는 그렇죠. 자, 암호화폐 소득세 추진, 디지털 논의 적극 참여. 자, 소득세 추진하고 있다. 지금 올해가 목표입니다. 벌써 상정이 되어 있어요. 상정되어 있는데 거의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세금 부가 이렇게 올 하반기 안에 한다. 그리고 OECD를 보면 OECD가 자, 지난 15일입니다. 명확한 규제와 ICO 감독 체제는 암호화폐가 금융에 안전하게 쓰일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안전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뒤에 보면 그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래 수익을 이렇게 내가지고 주가처럼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도록 하겠다. 뭐냐면 자, 이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되죠. 24시간 거래되는데 차익 거래, 국가 간 시세 차익을 이용한 거래를 방지한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벌써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한 건 제가 아까 그랬죠. 2018년 2월 27일 날 했다고. 초안은 2017년 8월 달에 나왔고.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게 또 있어요. 자, 익명성이죠. 익명성 이거 전부 다 없애는 겁니다. 익명성 없앱니다. 어떤 국가는 그게 보장이 되고 어떤 국가는 안 되거든요. 규제의 시작, 큰 손들의 익명 보장성 파괴, 엄청난 탈출 러시가 시작될 거죠. 이미 탈출했죠. 언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 2월 달에 완전히 폭락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비트코인 하시면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용자들이 직업과 기관,
자, 초정 일반인세. 자, OECD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전 미국, 영국, 한국, 뭐 이 독일, 네덜란드 이 그 국회 창문에 국감이나 청문회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뭐가 등장을 했냐면 가상화폐 사용처, 법규와 상정 이유에 대해 자주 등장했는데 거래, 약거래죠, 약거래. 이 최근에 우리 한국에 버닝 사건이 있었죠. 승리에 그러니까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카르텔이 이거 거래하는 정황이 엄청 규모가 큽니다. 이게 거의 70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가상화폐로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 카르텔들이 사용하는 그 자금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취지고요.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상하게 쓰이는 자체도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커지면은 나중에 피해 사례가 너무 커질 것이다. 기업의 자금 세탁, 탈세, 불법 정유에 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법을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여러분, 그래도 미래 화폐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웃기고, 정말 이거는 정말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냐? 실물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진실을 한번 봅시다. 미래 화폐는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맞는 이야기다. 그냥 오케이인데, 오케이는 맞지만, 현존하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상화폐들이 선택될 가능성은 제로다. 왜 제로일까? 화폐란 처음부터 변동성이 거의 무에서 가까울 정도로 시작돼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투자를 왜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화폐가 되려면 변동성이 거의 현저하게 낮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1200원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실제로 화폐 통용 가치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국가는 어떻게 되죠? 베네수엘라 보셨죠? 아르헨티나 보셨어요? 자, 화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변동성과 보장성이 있어야 돼요. 자, 몇몇 자영업자들이 가상화폐로 결제 가능한 곳도 있죠. 이게 당연히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지금은 일본 같은 그 가게에 비트코인 갖다 주면 받냐? 이제 안 한다고 하는 업체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25일 날 월급으로 비트코인 400만 원어치 여러분이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음날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200만 원이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비트코인 받을 수 있겠냐고. 월급으로 못 받죠. 솔직히 말해서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비트코인 받을래, 현금 받을래 그러면 거의 한두 번은 약간 도박성으로 이 차트를 볼 줄 알면 내일은 올 것 같아서 내일 올라가지고 팔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좀 똑똑한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아마 비트코인을 준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무조건 다 비트코인을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회사 고발할 겁니다.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700만까지 까내려와 버렸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야. 보편적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벤츠를 사러 가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는데 비트코인 시세가 며칠 뒤에 폭락해서 1억 2천만 원 가치가 8천만 원이 됐다. 이 미친 기업들이 이거 거래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돈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불법 비자금으로 이게 150억인데 내가 비트코인으로 160억 사줄게. 이런 불법적인 이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없애고 평준화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1100억 그 매도하셨다는 분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변동성 없애고 평준화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본인은 왜 팔았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변동성이 없어지면 누가 그걸 사겠냐? 사서 이걸 1100억 넣어가지고 그걸 돈을 이게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럴 투자 가치가 변동성이 없어지면 투자할 거냐니까 안 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동성이 없어지면 자기는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못 버는 움직임이 없는 돌 조각 같은 게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그 말입니다. 변동성이 없어지는 한국 원화, 변동성이 거의 없는 한국 원화나 북한 돈 같은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 한국 원화를 다른 나라에서 사주고 이게 계속 하는 거는 뭐예요?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그걸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통화 안정성을 위한 거잖아. 그게 어떤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달러도 마찬가지고. 자, 변동성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투자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준화 변동성이 돼야지 화폐 가치가 되면 이렇게만 이 박스권에서만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걸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샀는데 이게 폭락한 이후에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 비트코인이고 뭐고 전부 다 1달러 가치로 인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시세는 폭락하는 거예요. 폭락. 그럼 지금 왜 폭락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 빈도수가 넘쳤기 때문이죠. 즉 화폐 기능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곡선상에서 시세 변동폭이 있었던 거예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현존하는 가상화폐는 모두 대폭락할 수밖에 없다. 아까 OECD가 뭐 하는 거 있죠? OECD가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가 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큰 손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넘기기 위해서 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따라가서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 들고 가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법제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법제화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익명성이 없어지면은 큰 손들은 절대로 안 삽니다. 큰 손들이 사줘야 이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개미만 사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손들이 이때까지 사줬기 때문에 2017년 최폭등까지 간 건데 익명성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단순 차트 매매 거래, 투자형 거래는 오케이. 미래 화폐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는 건 안 된다. 자, 단순 차트 매매는 되는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좀 이상한 투자, 이상한 그 어떤 소문 매매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 투자 지표를 활용하시고 어떤 위기가 지금 올 것인지를 항상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만 비트코인 더 위험해요. 주식 시장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어떤 시그널을 거리던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게 있는데 종목만 좋으면, 비트코인은 종목이 좋고를 떠나서 한번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오릅니다. 이제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큰 손들이 앞다퉈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익명성이 없어지는 거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동안 범죄 행위, 그러니까 조세 포탈이든 뭐 세금 포탈이든 자금 세탁이든 이런데 기여했던 그런 게 다 들통나니까 이걸 다 팔아야 돼요. 안 팔고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폭락을 할 수밖에 없죠.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한테 감사해요. 말씀드리고 댓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